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써냈던 후보들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오늘 퇴임합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당분간 임시 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섬진강 특산물인 제첩을 채취할 수 있는 개체 크기가 1.2cm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광주 동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들의 전과 등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써냈던 후보들이 뒤늦게 적발되고 있는데 하나마나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한 목포시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배포한 홍보물입니다. 전과는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특례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형을 받았던 사실을 누락했습니다. 교통사고 해가지고 전과 기록이 있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낸 사실이 있는데 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검찰이 이 의원에게 구형한 벌금은 80만 원. 확정되더라도 당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공보물에 전과와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던 후보들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비슷한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관리 감독도 문제입니다. 선거 공보물의 사실관계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가 없다 보니 적발 역시 뒤늦게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매수만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그 많은 후보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사실에 부합된다고 저희들이 골라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후보가 굳이 표를 깎을 정보 등을 공개하겠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과와 경력, 재산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적발된 사례는 400여 건으로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3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황천남 지역 대학들이 대부분 어제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지역인재 전형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의대와 치대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했던 조선대학교가 8년 만에 학부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것도 정원의 절반은 광주 전남 지역 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뽑습니다. 의학과가 정원이 88명인데 44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치유외과는 56명인데 이제 28명. 지역 출신에게만 지원 기회를 주는 지역 인재 전형이 올해 처음 도입된 데 따른 겁니다. 전남대도 의대 정원의 30%를 지역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뽑는 등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400여 명을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선발합니다. 그만큼 지역 수험생들에겐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 대학들이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사업 학과도 장학금 혜택 등 장점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 수시 모집의 또 다른 특징은 간소해진 전형 절차입니다. 면접도 없앴고 자기소개서도 없앴고 추천서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학교 내에서 그 교과 성적하고 출석 성적 이것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맞추면서 학생과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대학의 문호는 열어놓겠다는 일석삼조의 충원 전략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과 간소해진 절차, 여기에 신입생 정원 감축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이번 수시 모집 경쟁률은 작년보다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군수입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행정조직 축소를 결정한 데 대해 대학본부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직원노조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구성원의 동의는 물론 행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5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평의 중학교 4곳과 고등학교 3곳이 각각 한 곳씩으로 통합됩니다. 교육부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평중과 한평여중, 나산중과 학다리 중학교 등 한평 지역의 중학교 4곳을 단계적으로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한평여고와 나산고, 학다리고 등 3곳은 한평 거점고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인 학다리 중고등학교와 올해 공립으로 전환한 나산 중고등학교가 자발적으로 통합에 찬성함으로써 거점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기업 등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광주도시공사와 광주테크노파크, 빛고울 노인복지재단 등 산하기관 22곳에 대해 조직관리와 경영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진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통해 민선 5기 때 선임된 산하 기관장들이 대폭 물갈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던 광주 비엔날레 재단 이용우 대표이사가 오늘 퇴임합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 재단이 자치단체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체제 개편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이 개막하고 열흘이 지난 뒤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화가의 그림이 특별전에 걸리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돌출적인 그 시의 대응이 없었으면 아마도 홍성담 작가의 작품이 걸렸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윤정현 광주시장은 비엔날레 운영 책임을 민간 전문가에게 돌려주고 광주시장이 맡아왔던 당연직 이사장 자리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장의 비엔날레 재단 이사장 당연직 제도를 명예이사장제로 개선하여서 비엔날레 재단의 전문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지난 5일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가 개막한 직후 광주시는 이용우 대표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대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단은 당분간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임시대표이사 선임 등 비상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행정개입 논란에 단초가 됐던 당연직 이사직을 개편해 광주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전환하는 한편 가칭 비엔날레 경쟁력 강화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에 안건에 올려 재단의 대대적인 체제 개편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비엔날레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선언했던 광주시가 얼마만큼의 실천력을 보여줄지, 적어도 문화 관료주의라는 비판에선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비엔날레 재단과 함께 광주의 3대 문화수장이라 불리는 시립미술관장과 문화재단 대표가 공석입니다. 빈자리를 어떤 인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민선 6기 광주시 문화행정의 철학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 사태가 확산될 무렵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 관장도 자리를 내놨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 육성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문화재단도 지난해 말 대표이사가 사퇴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사무처장마저 국회의장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정은 제각각 다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광주시와 갈등을 겪거나 행정 개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이번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을 공동 주최하며 세월 5월 사태의 중심에 있었고 문화재단은 창작 공연의 작품성 등을 놓고 광주시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런 만큼 후임 수장 인선에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행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윤장현 시장과 가까운 인물의 이름이 나도는 등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운영이 돼야 될 문화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거고 결국은 광주시 문화행정뿐만 아니라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광주시의 문화민주주의 실현에도 큰 장애가 올 수가 있겠죠.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완공과 함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이어서 문화수장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문화기관 단체장 인선을 통해서 어떤 철학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동구가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 동구청이 5천만 원을 출연하면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5배인 7억 5천만 원 안에서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을 보증 지원하게 됩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이번 협약안에는 소상공인과 동구청이 추천하는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켰던 겜코 사건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소송을 끌고 가서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매달 7천만 원이 예상되는 재판 비용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송 중단 여부를 오는 23일에서 24일쯤 최종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미국 측 파트너인을 상대로 920만 달러 위약금 소송과 70만 달러 에스크로 소송 등 2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컨테이너 등 화물을 고정할 수 있는 기본 설비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에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항운노조 소속 직원 46살 유모 씨는 세월호에는 다른 선박들과 달리 기본적인 고박 설비가 없었고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고박 설비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항운노조 소속 44살 이모 씨는 세월호는 평소에도 거의 만선이 될 정도로 화물을 선적했고 차량 등을 바짝 붙여 싣다 보니 고박 장치를 걸 만한 공간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적조주의보에 이어서 적조경보가 내려진 완도 해상은 특보가 무색할 만큼 잠잠한 상황입니다. 수온이 높아서 어민들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적조 예찰 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완도항에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완도군 금당도 인근 해역. 지난 1일 적조주의보에 이어 이틀 만에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된 곳입니다. 환경정화선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적조띠를 관찰하고 분말왕토를 바다에 뿌리고 있습니다. 완도 전체 해역은 유해성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예년보다 높은 수온이 변수입니다. 바람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다 우리 해역에서는 그 적조가 이렇게 이제 다른 해역으로 이렇게 저쪽 그 고흥 해역 쪽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조류 흐름이 약해지는 다음 주 초가 전남 남해상 적조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에서 물을 끌어오는 육상양식장은 혹시 모를 적조생물 유입에 대비해 산소 발생기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물 중단하고 저희가 산소 발생기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전복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완도 금일도 해역은 적조 경보가 내려진 곳과 10km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조는 통상 9월 초중순이면 소멸됐지만 지난 2012년과 2003년에는 10월까지 지속된 사례도 있어 긴장을 늦추기엔 이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섬진강의 대표 특산물인 제첩은 크기가 1.5cm 이하면 채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2cm 이하로 규제가 완화돼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됩니다. 전송 기자입니다. 섬진강에서 채취할 수 있는 제첩 크기는 1.5cm 이상입니다. 해류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줄기차게 이 같은 규정의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섬진강의 바다로 제첩 성장이 더딘 데다 폐사율마저 높은 상황에서 크기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주장입니다. 생계 터전을 잃으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채취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이 같은 채취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첩 채취 금지 개체 크기를 1.2cm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2cm 이상을 채취해도 섬진강에서 자원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들 건의도 건의지만 자원 평가를 해보니까 자원 유지하는데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타나서 그 건의사항을 관철시킨 거죠. 현재 입법 의고 중인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규제 완화에 대해 어민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제첩 규정을 완화해 주셔서 제첩 잡는 어민들은 소득 증대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첩잡이 어민들의 수건인 채취금지 완화가 섬진강 제첩의 명성을 되찾고 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승우입니다. 아시안게임 효자 종목인 양궁 2006년과 2010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전 종목 석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지역 출신 선수인 이특영, 주현정 선수가 있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2007년) 17세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한국 여자 양궁의 샛별로 불리던 이특영 선수. 세계선수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은메달 등을 따내며 승승장구했지만 2010년 국가대표 탈락과 함께 찾아온 슬럼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반짝 스타에 그칠 뻔했던 위기의 시간들. 하지만 이특영은 절치부심했고 5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5년 만에 이렇게 나가게 돼서 저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고 이제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슬럼프를 살짝 겪으면서 제가 거기에서 빨리 헤어쳐 나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같은 광주 최고 출신으로 이특영의 초중고 선배인 주현정은 4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단체전은 물론 내친 김에 개인전 재패까지 해보이겠다며 선의의 경쟁을 다짐합니다. 준비를 잘 해온 만큼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까지 그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그게. 두 선수가 이끄는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지난 5월 월드컵 단체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메달 전망을 밝히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여궁사들, 안방에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금빛 조준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아침 공기가 참 선선합니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서면서 여름 같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때문에 불쾌지수도 70으로 조금 높겠는데요. 기분까지 예민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면서 세차하시기에 매우 좋겠습니다. 이 시각 광주 20도, 나주와 화순 19도, 구례 1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영광, 담양 26도, 광주와 화순, 구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는 없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도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가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